학부모 등골 더 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사교육부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통계 내보면 1년 사교육비가 29조를 넘었다고 얘기해요. 1년 29조. 그 이 사교육비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이것들을 지불해야 되는데 공짜 아니잖아요. 공교육을 보내고 나서 추가로 더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공교육만으로 굴러가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은 두 가지가 해결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래요. 첫 번째 집이에요. 두 번째 사교육이에요. 이 두 번째가 두 가지만 자유롭다면 사는데, 우리의 정도의 수익이라면, 웬만한 수익이라면 사는데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주거에 돈이 별로 안 들고 그 다음에 교육에 사교육비에 들지 않는다면 넉넉하지 않아요? 되게 넉넉할 거라고요. 노후도 그렇고 죽는 그 중간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교육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리고 사교육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부모로 살 바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암묵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 다 보내는데 내가 사교육을 보내지 않으면, 학원을 보내자면 그러면 내 책임 아니야? 라는 그런 죄책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지만 사교육도 시켰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육자로서 한번 모든 제 정보들을, 지식들을 동원해보고 그런 것들을 짜맞춰보고 생각해봤을 때 사교육이 정말 필요할까? 누군가는 욕하겠지만 그러면 공교육이라는 거는 진짜 아이들에게 모두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게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원적으로 그 질문들을 계속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48만 원이에요. 한 47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사교육비. 이게 평균이라는 것들은, 실제 이렇게 평균이라는 것들은 위로 하면은 굉장히 많이 상방은 더 열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대치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중계동이라든지 뭐 이런 평촌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더라. 그리고 학교와 학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데, 학교에서 시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뭐 9시부터 수업한다고 해서 2시 반이면 끝나요.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게 시간이 좀 더 늘어나잖아요. 시간당 수업이 40분, 45분, 50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4시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7시간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7, 8시간씩 있어요. 초등학교도 그래요. 그죠? 학교에 있는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 왜냐하면은 뭐 1학년 적더라도 4시간, 5시간이잖아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5, 6시간이고 일반적으로 다 6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루에 있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시간이 7시간. 학원에서 봐봐요. 적으면 1-2시간, 많게는 4시간이에요. 더 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른 거 말고, 예체능 빼고 공부하는 시간만. 보습학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 교과목 수업들, 여기에는 뭐 과외도 포함되겠죠. 공부방 다 포함이 되겠죠. 보통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은 7시간에서 11시간, 많게는 12시간이더라. 이 시간이에요. 24시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우리 24시간에서 10시간, 그냥 한 10시간이라고 해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배움, 이게 아니라 학습에서 학이라는 거예요. 배울 학이잖아요. 익힐 습으로 되잖아요. 학습은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에 균형점을 맞춰야지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7시간에서 11시간은 대부분 뭐예요? 학예 시간이라는 거예요. 학예, 습이 아니에요.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적어도 한 50대 50이 안 되더라도 학이 6, 70이면 습은 적어도 30에서 40은 돼야 되잖아요.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학이 거의 90% 이상, 99% 이상이에요. 우리는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알죠. 교육하는 학예는 아이들이 습하는 시간을 줘요. 익히는 시간 주잖아요. 문제 푸는 시간 주잖아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주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10% 내외예요. 90%는 학이에요. 계속 가르쳐요. 그럼 학원은 어떠냐? 학원 더 하죠. 만약에 학원에서 수학이에요. 막 가르쳐요. 선생님 가르치는데, 야, 습이 필요해. 너네들 문제 풀어. 근데 내가 학으로서 한 30분 했는데 습을 30분 줘요. 그럼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 나 문제 30분 풀다 왔어. 몇 시간 배웠는데? 30분 배웠지? 그럼 당장 그 학원은 그만두라고 그럴 거예요. 학교도 똑같아요. 40분 단위 수업에서 20분 동안 내가 뭔가를 가르치고 20분을 너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 라고 매일 반복된다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다 민원 안 했겠어요? 이 교육기관은 구조적으로 학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학원은 더 많이 그래요. 학원은 더 많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원이든 학교든 간에 한 90대 10 정도의 학과습의 그런 비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습이 압도적으로 적더라. 그래서 학습은 학교하고 학원에서 균형점을 전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습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율학습 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습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학원은 학교에서도 학예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학원은 배우는 시간만, 학예 시간만 늘릴 뿐이라는 거죠. 학교 자체만 해도 학예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학원을 다니면 그 많은 시간에 더 보태기를 하는 거죠. 습의 시간을 더 줄이는 거죠. 습의 시간이 차지할 공간들이 더 줄게 된다는 거예요. 학원을 가면서. 학원이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도 학예 시간, 학원도 학예 시간을 더 보탠다는 거예요. 학예 시간이 계속 많아질수록 뭐라고요? 습을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도 없어지지만 에너지도 준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봐보세요. 7시간, 8시간을 계속 들었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거나 그것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한두 시간, 적어도 2-3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지쳤는데? 듣느라 지쳤는데? 그래서 학원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들, 학습이라는 것들에 봤을 때 물리적으로 습의 시간들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들은 이롭지 않다. 학습 없는 아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우선 학습을 하려고 오잖아요. 학교에 학습을 하려고 오고 학원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습 의지가 없는 아이는 다 똑같아. 학습이라고 지금 얘기했지만 실제로 어른들도 똑같아요. 뭔가를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공부하게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 닭 똑같죠. 당나귀를 물가에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거는 당나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끌고 질질 끌고 가서 물가까지 가지만 물을 안 먹는 거는 당나귀의 의지란 말이에요. 먹고 안 먹고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싫어요. 이거는 늘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덜 쓰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제가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9명은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공부하기 싫은 게. 그리고 학습 의지가 없는 아이들은 보통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명이에요. 학습 의지가 있는 아이들은 한 반에 2명 될까 말까예요. 30명, 40명이라면 3명, 40명, 4명, 5명, 6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습 의지가 없는 아이 8명들이 그러면 얘들이 잘못인가?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습 의지가 없는데 학습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그 공간이 문제라는 거죠. 학교라는 이름으로,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그냥 주저앉히기는 했지만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행동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면 학교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의무교육이라는 틀에 갇혔기 때문에 보내잖아요, 강제로. 그리고 그 공간에 있어요. 아이가 그 공간에 있어요. 안전하잖아요. 보육과 교육의 그런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은 없으니까 그래도 보낸다고요. 근데 학원은 비용까지 지불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가기 싫은데 의지도 없는데,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에서 시달리죠. 어떤 거를? 학으로 시달리죠. 또 친구들의 관계가 다 좋겠어요? 아이들은 나오면 스트레스예요. 사람 관계는 스트레스잖아요. 어른도 똑같은데 늘 좋은 애들, 친구들만 있겠어요? 20명이면 하나 친한 친구 있으면 잘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18, 17명은 불편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에서 치이죠. 또 학원 가요. 그럼 거기서 또 배움으로 치이죠. 관계에 치이죠. 그럼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가 뭐밖에 안 찾겠어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찾는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럼 어디 가겠어요? 자연스럽게 핸드폰 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도 해방되잖아요. 그냥 보면 더 즐거운 것들. 그래서 게임과 그리고 동영상들이 아이들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어른도 똑같고 아이들도 똑같다. 학습 의지가 없으면 그 다음에 학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도 고통이고 학원도 고통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공부 이전에 아이가 나는 공부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공부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학습의 시간이 이때가 지나면 아이들 공부 못해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언제냐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은 신경 별로 안 써요. 사실 그때부터는 네가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의무적인 12년간의 그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학교에 제대로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모자르면 학원을 보내서 공부하게 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 기간 동안 아이가 그 시간에도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12년간의 그 학습의 양이, 교과서에 있는 그 학습의 양이 나는 공부해야 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재미에 의해서 공부한다는 의지가 마음이 생기면 사실 마음 먹고 하면 2년에서 3년이면 12년간 정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예들은 되게 많아요. 머리가 좋고 나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공부의 양 자체가 3년이면 다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끔 우리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고 그래요. 더 늘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야, 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연구 직장을 갖고 싶은 그런 대학 학과를 갈 거야. 그래서 한의사, 약사 이런 거 일부러 5년, 10년 준비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그러면 대학을 준비하는데 그냥 보통 2년, 3년을 더 간다 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12년 아이가 계속 놀았어. 그러다 12년째 되는 또는 13년째 되는 아이가 마음이 탁 변해서 난 공부가 필요하겠는데 이런 것들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재수했던, 삼수했던, 그 다음에 다른 전문직을 준비하는 4년, 5년 그것도 안 걸리는 3년이면 그 전체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공부의 양을 단숨에 할 수 있는데 마음만 돌아오면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시간에 뭔가를 공부로서 뭔가 어느 정도 갖추지 않으면 아이는 완전히 나고자를 살 거야.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대학교 또 성적이 되게 좋은 사람들은 이거는 다른 거예요. 가치하고는 상관없어요. 부자가 없더라. 선생님도 뭐지 이런 얘기도 있죠. 의사들은 의사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페이닥터라든지 실제 뭐 소규모로 이렇게 의원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들의 큰 부장이 레벨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공대 나오고 막 이런 데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대기업에 갖춘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이사가 되는 것들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0.2% 되겠어요? 실제로는 부장에서 끝나는데 부장의 임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연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에게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부자는 대부분 누가 하냐?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제공하는 사람이 다 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실제. 그럼 뭐예요? 뭔가 마음에 딱 생긴 게 있잖아요.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줘야지, 어떤 필요를 해결해 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부자의 바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뭐냐면, 부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공부라는 것들,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라는 게 실제로 아이의 행복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도 돈을 버는 그 마음도 아니고 공부하는 그 마음도 아니고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네가 돌이켜 생각해서 네 마음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는 그 부싯돌에 불을 탁 붙여주는 그게 부모님의 역할인 거예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내가 보여주는 모습, 부모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반드시 부싯돌은 튀긴다니까요. 안 튀기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데 집에는 다 책만 있고 집에는 TV 보는 사람이 없고 집에는 컴퓨터 게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평생 게임만 하겠어요?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게 모든 인간의 본능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변하지 않더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놀고 오든 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거 놀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원에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 너 학원에 가서 그 돈 다 아까운데 그럼 학원에 가지 말고 실제로 집에서 책을 읽어라. 그러면 그 돈 엄마가 세이브를 해주고 아빠가 세이브를 해줄 그 말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협박인지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하는 건지, 마음이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 언어에는 협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건 뭐냐? 내가 학원에서 공부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학원을 가는 것을 끊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그래도 내가 저기 가지 않으면 불안한데 그것들을 부모님의 권한을 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아이의 마음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과 학원을 다니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학원을 마지못해 가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은 부모가 해버린다는 것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놔두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고 아이가 더 좋은 것 쪽으로 이동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보습학원이 아니라 다른 쪽이면 그런 쪽을 소개시켜 주는 것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쪽에 아이가 눈을 뜨게 되면 그쪽으로 자꾸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것들, 나쁜 것들을 조금씩 옮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부에 필요한 환경들은 다 갖춰주세요. 책을 많이, 그리고 조금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갖춰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고 책을 많이 싸다 놓고 도서관 많이 가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요. 아이가 학교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면 모든 의지들을, 모든 실천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부모님도 그 환경에 빠지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고등학교, 중학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가 담쌓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거냐. 방치가 아니에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환경 마련하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도서관 자주 가고, 그 다음에 게임할 수 있는 환경, TV면 볼 수 있는 환경들을 줄여나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 그 친구들은 결국은 책을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맨 처음 보여줬잖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많이 바뀐다라는 거. 의외로 시간이라는 것들이 우리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몇 년 안에 웬만하면 다 결정이 나고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요. 책을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을 멀리 하는 거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 아이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는 원래 어른들 똑같고 아이들 똑같고 실제 공부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지 공부 가능해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고등학교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학을 가는 나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하다라는 거. 학교 공부 12년의 공부더라도 3년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12년의 공부가 다 차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공부는 더 나중에 더 늦게 해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그 친구들은 적어도 100년 이상, 수백 년 살 수도 있는데 그게 20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는 기간이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30년 아니겠어요? 30년? 앞으로 수백 년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기간을 그냥 묵묵히 부모님의 길들을, 그 다음에 책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여타 안 좋은 환경들을 멀리하는 그 모습, 그 행동들이 아이들을 나중에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